오늘이 1번 라이드흐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드흐는 고대의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던 전차와 차 바퀴를 의미하기에 이동과 여행의 대표적인 상징을 가진 문자입니다. 회귀와 분리, 이동, 여행, 발전과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신적, 물리적 여행,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현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큰 변화를 스스로 파악하게 해주는 라이드 룬스톤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지 전체 카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카드는 다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페이지 완즈와 어린이 레노먼드,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식스 소드라든지 에이트 오브 컵, 템퍼런스 메이저 카드와 월드 메이저 카드, 지금 이러한 카드들이 전부 이 라이드흐와 정확히 그 상징과 암시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약 메시지 전해드리고 나서 자세히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남들보다 늦어도 속도가 느려도 방향만 맞다면 되는 인생이다. 하지만 늘 있는 것은 방향이 맞다고 해서 눈앞에 언제나 길이 펼쳐지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 현실과 맞닥뜨릴 때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 속에 모두가 다시 뱃머리를 돌린다. 당신의 꿈에 그 순수한 여정에 인색하지 말라. 친절하라. 안 그래도 외로운 백길 아닌가. 암초가 돌아가게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배를, 그 여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배경이 주는 착시를 믿지 말라. 당신은 이미 멀리 왔고 꿈에 가깝다. 지금 당신이 선 그 자리는 제자리가 아니다. 카드가 정말 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미래로의 흐름입니다. 근래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어느 시점,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의 선, 내가 착수한 일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 시작에는 강한 반대의 힘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때론 상황적으로 정말 내가 길 한복판에서 이런 곰을 만난 듯한, 어린아이가 길에서 곰을 만난 그런 정말 너무나 고압적인 강한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다. 지금 이 메시지의 큰 줄기를 먼저 좀 짚어드리자면 이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진로에 새로움을 모색하고 변화의 시작에 섰지만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타성에 젖은 마음, 템퍼런스와 월드 메이저 카드, 강한 매너리즘에 빠져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마음 상태. 여러분이 그 어느 변화의 시작에는 분명 정금 같은 기회와 보상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에이스 코인, 이미 잠재한 높은 가치죠. 하지만 내가 애초에 이 시작에 없이 섰어요. 말하자면 기반이 불안했습니다. 그냥 이 그림 그대로 봐도 이 식스 소드 이미지를 보면 이 지금 정말 처자식과 전 재산을 싣고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안전한 육지에서 망망대해로 내가 가장으로서 노를 잡고 허름한 나룻배를 띄었습니다. 어깨에 쟁기는 졌는데 자꾸 뒤돌아 떠나온 육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다 보니 처음엔 분명 다들 주변을 보면 다들 배도 허름하고 나랑 비슷했단 말이죠. 처지가. 근데 어디쯤 가니까 주변의 배들이 으리으리해요. 가만 보니까 쟤 나랑 그때 같이 출발한 애 아니야? 모터보트로 바뀌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뒤돌아보게 되죠. 지금이라도 배 돌릴까?
나인 완지와 에잇 오브 컵. 내가 떠나오기 전 그 땅은 그래도 최소한 감자는 났고 풀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가도 육지는 안 보이고 지도도 없습니다. 내 손에는. 이 이동과 변화 아래 에이스 코인이 성경 속 풍요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면 나인 완지가 보여주는 육지는 내가 종살이하던 애굽입니다. 겨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홍해를 지나놓고,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를 지나놓고 다시 구속과 궁핍의 애굽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제 생각에 우리 여러분은 이 라이드흐 룬의 메인 카드까지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과 여행에 관한 키워드가 겹겹이 중복으로 들어와서 실제 여행에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거나 국내외를 통틀어 출장과 이동이 잦은 그런 직업적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진행하는 일이나 사업적 움직임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는 택시 같은 어떤 대중교통이나 택배, 물류 관련 배송, 운반 일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나 여행이 아니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내가 느끼는 분주함과 허무감, 실속 없이 바쁘고 산만한 마음,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동의 카드예요. 지금 이거 다 이동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해외까지 정말 발에 불이 붙도록 뛰어다니고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내 인생 전반 혹은 학업, 커리어, 사업적 성과나 발전 속도가 이동 거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비례해요. 아니, 나 여태 뭐하고 산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발품 팔고 인생에 내 꿈과 목표에 모든 걸 걸고 누구보다 쉼없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정말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오고 남은 게 없다. 뭐 하나 내가 만족해본 성과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모험과 발전보다는 실리와 안주를 선택하고 고향 한번 벗어난 적 없는 동네 친구들이 가정까지 꾸리고 더 잘 벌고 안락하게 정착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에잇 오브 컵.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번 관심 안 갖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이 그냥 일만 보며 달렸는데 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행 유튜버 분들 많으시죠? 정말 이미 크게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세를 얻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말고도 정말 숨은 고수, 잠재 스타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 카드 흐름을 비유로 예를 좀 들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시니까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생 전반으로 스펙트럼을 넓혀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여행 유튜버인데 나도 이미 유명해진 유튜버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다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 내 인생 그 세월, 열정과 노력을 다 바치고 보여줬어요. 근데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이지? 제자리 걸음. 왜 내 인생엔 보상이 없어?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죠. 정말 그냥 이 어린 아이와 또 메인 카드에서 이 페이지 완즈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이 여행 혹은 어느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심이죠. 이거 두 카드는 바로 초심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감, 뿌듯함, 진정성 이런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랑 똑같이 시작한 혹은 훨씬 늦게 시작한 누구누구가 TV 프로그램에 나오네. 스타가 돼서 광고도 찍고 돈과 명예를 누립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성과와 그 어떤 화려한 보상을 보고 있자니 전에 없이 괜한 원망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내 여정에. 그건 누구라도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나 억울해서 여행이고 뭐고 영상 편집이고 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옵니다. 내가 내 꿈에 내 인생에 바친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허사 같고 갑자기 헤어나올 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힙니다. 다 관둘까? 때려치울까?
내가 아무리 아끼고 희생하고 노력해 버텨봐도 손에 잡히는 성과도 보상도 없는데 이 일을, 이 공부를,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타성에 지치고 젖은 마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체념하고 전부 내려놓는 게 본전은 찾지 않을까? 여행 그만두고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귀에 남은 2개의 컵의 의지에 또다시 기대를 건다는 건 괜한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정말 승산 없고 영광 없는 소모전 같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메시지는 진실, 에이스 코인과 곰 레노먼드,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사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 곰은 그렇듯 여러분이 느끼는 상황에 대한 저항감, 자존감을 압도하는 고압적인 대상, 주눅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나 그러한 상황 자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기고 가질 수 있는 큰 가능성과 힘,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가진 강력한 창조의 힘을 암시합니다. 막강한 체력, 권력에 빗댈 만한 성공과 타인의 인정, 그 명성과 부가, 그 완벽한 만족과 정결한 보상, 경사로운 내일이 이미 여러분이 오늘, 이게 미래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재에 있어요. 여기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어요. 가운데 4장은 철저히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시점상 이렇게 지금에 숨쉬어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9 원지와 8 of cup 시점, 이 시점에서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무기를 내던져 돌아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단 한 등성이 한 곡에 넘어 나부끼는 승리의 깃발을 미쳐보지 못한 자의 억울하고 원통할 항복이다. 당신의 꿈을,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정의 진정한 목적을 다만 눈앞의 장애나 마음의 저항감으로 돌이켜 타성에 물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 변화의 시작에서. 그런데 다시 과거의 어떤 나를 구속하고 핍박하던 어느 현실에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곧 아이가 여러분이 제일 놀라게 될 진실은 자기가 여태껏 성장하고 있었다는,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랄 거다. 여러분이 평생을 왔다 갔다 내가 도대체 도로 위에서 뭐 하고 있던 거지? 하지만 진실은 구간 반복이 아니라 사실 이 아이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끝내 성공과 성취에 도달할 비슷한 모양의 수많은 구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지나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계속 리플레이된 어떤 나의 일상,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 같은 그런 일상에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곧 어느새 축적된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정금 같은 결과. 자, 우리 여러분, 앞서 이 라이드흐 룬으로 우리 여러분이 자신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파악하게 해준다. 그런 암시를 줬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나는 그동안 계속 멈추어 있거나 제자리라고 생각했던 미미한 성과의 걸음들이 진정한 성장과 놀라운 부의 가치를 잠재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이 심었던 과거의 그 씨앗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금전적인 수익과 목표 도달의 성취를 통해서 정확히 수치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려 애쓰는 마음의 핑계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마음은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생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꿈은 아직도 그대로 먼지 덮인 상자 속에 놓여있다. 영혼 없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영혼과 마음의 힘을 합치기만 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외부 의도라는 막강한 현실 창조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비현실적인지를 정할 권리를 어떤 가짜 권위가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기적을 이루어낼 권리를 당신도 행사하라.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놀라운 성과를 곧 정말 놀라면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1부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2부 추신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티와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티와즈는 검이나 창을 표현한 문자로 정복, 싸움과 승리를 암시하며 싸움에서의 지성과 비판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예, 권력, 추진력, 목표 도달, 승리, 명확성, 음모는 좌절되고 악을 피하여 정복하다. 용기와 강한 의지, 결단력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모든 경쟁에서 효과가 있는 승리를 돕는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 부러움, 시기 질투를 주의하라. 이런 포인트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카드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는 전부 오픈이 됐고요. 먼저 여러분 요약 메시지 전해드리고 나서 자세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처세와 대응, 인격과 성품이 남다른 당신은, 당신의 인생은 정말이지 멋있다. 신의 창조에는 인과가 없다.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는 당신의 가능성은 신의 작품이다. 고난의 절벽에 머무르지 않고 장대할 끝의 시작으로 다시 한 땀 한 땀 담대히 이어가는 당신의 바느질은 바로 그 신의 미완의 작품인
무한의 가능성을 가장 아름답게 온전히 바로 세워 이 땅 위에 완성할 것이다. 우리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멋지다, 멋있다. 이게 막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자,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느 여정에 혼자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은 타인이 보기엔 좀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외롭습니다. 맞죠? 오히려 타인보다는 최소한 지금은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서 더 진실한 위안과 용기를 얻고 이미 누구보다 코어 단단한 상태다. 우리 여러분. 자,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 흐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 제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패배에 기죽지 않고 승리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래요. 정말 엄청난 고수 중에 고수, 초고수죠. 자, 패배에 어깨 펴고 승리에 움츠리는, 고개 숙이는 이게 되는 사람. 뭔가 이게 과거 내가 겪었던 어느 어려움이나 인생에 마주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승리의 인과로 내세운다거나 패배의 핑계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이 되게 저도 그렇고 항상 나의 어느 실패에는 핑계거리가 필요하고 또 승리에는 또 그에 맞는 서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승리에는 부심을 드러내고 패배에서 오는 수치심은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서라도 가리고 덮으려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다르다. 진짜 다르다. 패배, 5소드. 자, 레노먼드 관과 상통합니다. 내가 패배를 담대히 인정할 줄 알며 그 끝에서 결국 정말 승자 부럽지 않은 열매, 이 열매를 거두는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5소드와 여사제는 과거 어느 일의 경과가 겉모양은 누가 봐도 패배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내면은 승자의 여유로 가득 차 넘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카드 너무 신기해요. 앞서 뭔가 실패에서 배우고 얻는다는 그 좋은 말이 그야말로 말이 좋고 쉽지 내가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론은 알아도 적용은 어렵죠. 대개는 이것에 이런 어떤 패배, 실패에 낙심하여 편협해진 시야가 결국 그 일이 인생의 더 큰 그림 안에서 나에게 주게 될 얻게 만들 그 부와 풍요의 열매를 기억하긴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죠. 이런 어떤 실패나 난관에 대한 이런 아래 퀸소드와 포커. 물론 나도 때로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야말로 노래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씁쓸합니다. 가슴이 뻥 뚫려요. 과거의 어느 결과가 왜 내가 그런 실패를 겪어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는지. 사람이기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애써 내 밖에서 위안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타인의 진심 없는 말이나 그냥 표면적인 위로가 내 어느 상처를, 내 뻥 뚫린 가슴 속을 채울 수 없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실제 누군가 과거 여러분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나 일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배신, 어떤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더 여러분이 이런 어떤 경계를 세우는 마음의 결계를 지신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진실, 새로이 밝혀지고 드러날 자신 꿈의 진실을 여러분의 무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밖으로 위안을 구하지 않는다. 그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이미 아주 옅게라도 스스로 꿈틀거리는 놀라운 잠재적 가능성의 태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약하고 흐리지만 분명 태동이 있다.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 말하자면 성취의 조짐. 뒤은 텐 완주와 포코인.
먼저 텐완지. 이게 말이 많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어떤 경험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건 그 되찾을 진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인물이 끌어안다시피 이고 지고 가는 막대기들은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또 가지고 가야 여기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별 소용없는 불필요한 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물, 유산, 상속 재산에 관련된 소유물의 보증, 이건 인감 도장입니다. 포코인, 이 물고기와 함께 같은 상징이에요. 상통합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 시야마저 가리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10개의 짐이 인물을 조바심과 성급함, 그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방향의 오류와 이탈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나아갈 방향을 지켜주었다. 어느 난관이 과거의 무언가가 오히려 그 상처가 쿠션이 되어준 셈이죠. 또 역으로 그 방향이 지켜졌기에 다시 안전하게 지켜질 잠재적 유산, 사유지, 재산, 소유물, 소유권의 암시가 바로 이 포코인입니다. 미래 흐름에서 지금 텐완지와 투소드, 현실이라는 음모, 장애물에 대한 불충, 그 말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가장 현실적인 지체와 장애에 대해서 그 겉의 상황뿐 아니라 이면의 진실을 보려는 용기와 결단. 티와즈. 우리 여러분의 포코인과 풀카드, 이 두 카드, 검소한 모험, 소박한 도전. 결국 이 4장의 카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과거의 어느 실패를 딛고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용기 내 완성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로 했던 그 도전의 여정이 모든 걸 갖추고 완비한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전쟁터의 이 티와즈, 전쟁터의 폐허 속 모든 게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불만과 원망보다는 홀로 진짜 홀로 아직은 감추어진 진실에 그야말로 혼신으로 기대어 꿋꿋이 걸어왔기에 다가올 내일.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어질 보상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로 스디슨 고배로 혀끝에 남겨진 여러분의 공허함을 가득 채워줄, 그 뻥 뚫린 가슴 속을 메워줄 정확한 유산 분배. 동일수, 포컵과 포코인이 동일수로 들어왔죠, 여러분. 어느 물질적 소유권에 대한 공증,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증거와 인과가 완벽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수치와 숫자로 매겨질 금전적 수익이 하나의 증서나 문건으로 여러분 손에 단단히 주어지는 장면을 여러분의 어느 하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정확히 정리됩니다. 단, 우리 아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속 자산, 아까 이 티와즈 룬을 보면서 부러움, 시기, 질투를 주의하라, 이런 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쩌면 일부의 분들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실제 회유나 자신의 판단에 따르고 자신과 뜻을 모으기를 강권했던 인물이나 유혹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런 이면이 있죠. 인간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고통이야. 반우스갯말로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나만 안 될 수는 없지 하는 어떤 그런 자신도 확신이 없으면서 야, 거기로 가면 절벽이야. 길 없어. 어느 선택을 종용하거나 물에 빠지면 같이 빠지라는 식의 태도, 혹은 돕는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 타인의 실패나 실수를 통해 자신의 틈새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나쁜 일도 있죠. 물론 실제의 상황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안 좋은 예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요. 어쨌든 과거, 만일 실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고 악을 피하여 정복할 것,
티와즈 그 메시지 암시도 들어있으니 함께 흐름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노먼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자, 관. 말하자면 관이 하락이면 이 물고기는 상승입니다. 자체로 부활, 종결, 손실, 종결에서 오는 무언가의 끝과 다시 그 끝에 맞물려 시작될 변화의 상징, 그 암시를 지닌 레노먼드 카드입니다. 자, 물고기는 상승 에너지예요. 돈, 재정, 부, 증가와 강화, 무역, 교환의 암시가 있죠. 그래서 이 조합이 암시하는 바는 명료합니다. 자체로 반등이죠. 이미 내가 치른 막대한 재정적 어느 손실, 정말 매장으로 더는 회생이 불가하다 여겼던 구체적인 일에 대해 놀라운 물적 기회와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있을 것. 포커과 포코인, 긴 시간 내가 바다에 던져놓고 포기했던 그 통발을 거두러 갔더니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이에요. 내가 던져놓은 통발. 근데 난 여기에 기대를 안 했어요. 그 통발은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좀 현실적인 비유를 하자면 진짜 집값이 오르거나 매기가 없던 부동산이 좋은 값에 팔리는 등 어느 식으로든 내가 도장 찍고 서명할 일이 있을 것. 어떤 재산의 취득, 이익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는 일이 있을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티와즈 정말 날카로운 모든 가능성을 온전히 바로 세울 우리 여러분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만큼만 외롭다. 모든 무생물체는 당신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존재인 듯 말을 걸고 교감을 나누며 생명체가 되어 당신의 동맹군이 되어준다. 당신은 어떤 소품이든 그것 신비한 힘을 지닌 물건으로 만들어 지니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것이 살아있으며 당신을 도와준다고 믿을 수 있다. 당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돕고 보살펴 줄 것이다. 동맹군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말라. 세상이라는 거울을 사귀는 것처럼 그들과 사귀라. 수시로 그들이 나를 보살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자, 모두가 여러분의 동맹군이다. 우리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돕고 싶어하는, 하늘과 신이 돕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면이 정말 강단 있고 아름다운 분들.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만큼만 외롭다는 말이 참 여러분답다. 잘 어울리는 멋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수요일에 내일 모레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자세히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은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3번 인구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즈는 다산과 풍요의 신인 프레이르의 별칭으로 생명력, 풍요, 삶의 환희, 다시 풍요와 성장을 표현하고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자, 건설, 주거, 수익률, 좋은 투자, 숨겨진 관계, 부와 사치라는 그런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지 전체 카드 열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는 다 열렸고요. 먼저 요약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 모르는 사람보다 알던 악마가 낫다는 속담과 말에는 옳은 것이 새로운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나 좋은 성과를 보일 때에 빗댄 의미가 있듯 당신의 내일에는 바로 그 오래고 낡은 것이 과거 모든 암울하고 미미했던 과정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도 남을 높은 성과로 드러날 것이다. 과정에 주의를 집중해 애쓰지 말고 당신의 목표가 스스로 실현될 이치에 주의를 모으라. 지금부터는 욕망 대신 초연함으로 무장하라. 곧 당신의 조건 없는 믿음이 정확히 그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자, 먼저 레노먼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트너, 젠틀맨과 키가 들어왔죠. 오랜 파트너가 해결책이다. 유용한 계획, 해결, 해소의 실마리를 가져올 오랜 파트너. 이 열쇠는 장애물을 해결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계시로 새로운 사업의 성공과 새로운 목표의 달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계획은 순항 중이며 문제는 풀릴 것이다. 자, 이런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카드는 대체로 알맹이를 자꾸 얘기하네요. 알맹이. 자, 말하자면 유용, 쓸모, 실속 이런 등등의 키워드처럼 겉껍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좀 낡고 오래된 모양새일지 몰라도 그 안에 진짜 보화 같은 가치, 쓸모와 유용을 갖춘 실한 알맹이. 우리 왜 과일이나 채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과일이나 채소도 있고 또 반면 겉껍질은 지저분하고 멍들어서 전혀 신선해 보이지 않는데 속은 또 말짱하고 신선한 이런 채소도 있죠. 비유하자면 그렇게 여러분의 무언가는 겉은 좀 낡고 오래되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그 진짜 가치와 쓸모가 곧 드러날 기세다. 전체적인 지금 흐름의 느낌은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 에너지인데요. 자, 6컵이 아래 들어왔죠. 과거로부터의 추억, 회상, 노스텔지어 혹은 새롭게 생긴 관계, 새로운 지식, 새로운 환경, 그리고 9코인, 신중, 안전, 성공, 성취, 확신, 식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하자면 이 두 카드 과거, 6컵, 과거에는 내가 미처 식별하지 못했던 높은 가치, 잠재 가치. 자, 레노먼드 파트너. 실제 어떤 긴 세월 계약이나 연합으로 맺어온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인물이나 업체, 기관일 수도 있죠. 이어진 카드가 나이트 코인, 유용, 쓸모 있는, 관심, 정직, 책임감. 자, 그리고 아래 9컵. 사실 이 에너지는 이렇게 바로 있을 때는 만족을 주는 승리, 성공, 유리한 입장, 개인적인 성취를 말하지만 역으로는 진실, 충성, 자유, 또 반면 실수, 불완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레노먼드 키, 이 카드가 바로 여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이 파트너나 특정 일의 성과가 나에게 내 일이나 사업에 신박한 아이디어, 유용한 정보나 충실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었고, 내가 그로 인해 상대에게 어느 일에 신뢰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래도 버리진 않았어요. 일단 이 관계를 버리진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의리로, 그래, 함께 해온 세월의 정으로 계약이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내심, 여러분 내심 좀 세대 교체, 변화가 필요하다. 새건, 뉴페이스, 새로운 인재나 업체로 바꿔볼까? 이 파트너를 바꿀까? 이런 고민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신구 교체가 아니에요. 신구 교체가 아니라 오히려 구식인 무언가를 그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옷만 갈아입히면서 대박이 난다. 자, 이런 암시의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전격 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짝 업데이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드는 사실은 지금 뭐 가로, 세로, 뭐 조합상 다 같은 얘기고 흐름입니다. 결국 이 과거로부터 현재 흐름 앞 4장의 카드의 암시는 앞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린 것과 같이 이 파트너를 실제 그런 일이나 사업적인 관계를 떠나서 과거의 오래된 실수나 나의 어떤 불완전했던 성취로 비유한다면 그것에서 새롭게 반전할 어떤 기회, 당시에는 나의 실수나 이건 나의 그냥 실패작이다, 쓸모없다 라고 여겨서 누가 볼까봐 그냥 내 방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커튼 뒤에 숨겨두었던 무언가, 버려둔 무언가, 방치된 무언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 쓸모, 유용한 가치와 정보로 활용될 반전 무드가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농담이지만 당분간 휴지통을 너무 빨리 비우지 마세요, 여러분. 뭐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 그러셨으면 하는 느낌도 받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과거의 나만 보려고 넣어둔 개인적인 성취, 9컵, 그 성취가 공식적인 성취, 성공으로 관련 영역에 공개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관심을 얻게 되는 변화의 흐름. 자,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그 진실, 내 어느 버리고 가려 감추어 두었던 과거, 그 습작의 진가, 진실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막 급히 찾아 나서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아직 안전하게 잘 있다. 우리 여러분이 버리진 않았다.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멍멍이 응가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은 옳거니 약에 쓰려니까 마침 거기 어디에 있더라. 때마침 유용한 쓸모로 필요한 타이밍에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 그래서 큰 성공으로 리와인드 되감기 될 어느 과거의 작은 성취값. 자, 미래로의 변화 볼까요? 뒤에 4장, 선 메이저 카드입니다. 물질적인 행복, 상서로운 결혼, 결합, 화합, 높은 만족과 성취감입니다. 자, 그리고 교황 메이저 카드. 자, 이 카드는 직립으로는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공신력 높은 동맹 관계의 사람이나 회사, 기관을 상징할 수 있지만 역으로는 낮은 신뢰도, 과도한 개입, 과잉 친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카드로 볼 때 과거 어느 계약이나 결합의 최초 시점에는 이 파트너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기관 등에 대한 공신력을 내가 믿고 도장 찍고 서명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실속 없는 관계로 변질하면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다소 반감이 커지고 신뢰도가 하락한 바로 그 사람 혹은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성과와 목표 달성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자, 아래 두 장도 부연 설명입니다. 세븐컵, 직립의 에너지로는 상상, 감정, 어느 정도 등급에 도달은 했지만 별것 아니거나 좀 소소한 실속 없는 것을 암시하지만 역으로는 욕망, 의지, 굳은 결심, 실속 있는 프로젝트의 상징도 양방향 내포합니다. 또다시 실속이란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을 하죠. 계속 알맹이, 실속, 유용 이런 그리고 옆에 데스 메이저 카드, 파괴와 타락 혹은 타성, 분별할 수 없는 환상의 상징도 있어서 자, 일면 이 세븐컵과 중복되는 상징이 있습니다. 두 카드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딱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말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이 내 두 볼을 꼬집어 봐야 실감할 정도의 높은 큰 성취라는 것, 다가올 일이 내가 정말 여태껏 여러분이 수없이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이 현실에서 정말로 달성할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이나 예상치 못했던 어느 일의 결과가 다시 눈부신 성공의 선 메이저 카드와 의리의 교황, 자, 아마 여러분이 이 오랜 파트너에게 잠시 의심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사실 요 근래 내가 관두려고 했다. 당신과의 이 오랜 계약을 이제는 완전히 좀 종료하려고 했었다. 라고 말하게 될 놀라운 어느 성과의 흐름이 여러분이 현실에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시 지금 이 모든 전체 8장이 보여주는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과거 긴 세월 맺어온 계약 상태의 파트너나 혹은 어느 프로젝트, 상대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한 알짜배기 정보나 사업적 제안 등을 통해 자, 우리 여러분은 혹시나가 역시나겠지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효과를 실제로 받고도 내 손으로 받고도 여기서 폐기하거나 이제 그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계약 관계를 종결하는 게 낫겠다. 숙고 중이던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쵸 여러분? 그것이 곧이어 여러분이 내일에 지금의 예상과는 달리 과거의 어떤 반복되던 루틴과 달리 반전의 놀라운 성과를 잠재하여 예비하고 있으니 오랜 파트너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의리로 갚아질 높은 성과의 보상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곧 새로운 태양으로 눈부시게 열릴 당신의 하루를 맞이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끝입니다. 제가 끝이라고 외칠 때는 특히나 메시지에 애누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부디 정말 여러분의 설마 혹시나가 엄청난 행운의 박씨를 물어올 겁니다. 욕망은 목표 자체에다 주의를 모으고 내부 의도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리고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이치에 주의를 모은다. 곧 스스로 실현될 겁니다. 성공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외부 의도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 자, 우리 여러분 끝으로 물리학자 바딘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킹코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겠노라는 결정. 생각 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없고 오로지 태연하게 가지겠다는 결정만이 있을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하라. 죽음을 이미 넘어선 듯이 살아가는 사무라이처럼 초연하게 행동하라. 실패를 미리 받아들이라. 다만 목표가 이미 당신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희망을 버리라. 그것은 나약한 자들의 운명이자 피난처다. 단 하나, 선택한 것을 받을 태세만을 남겨두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당신에게 주어질 텐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자,
이런 메시지를 정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가 잘 전해지고 하루빨리 현실에 반영되는 멋진 창조의 때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2부 추신 메시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메시지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 잊지 말고 2부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다가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가즈는 하루의 사이클을 의미하며 그 하루의 시작, 일주를 표현하는 룬 문자입니다. 행운과 은혜를 의미하는 룬으로 24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듯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기회를 암시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대부터 행운을 주며 긍정적인 결과와 완성을 얻는 데에 효과가 있는 룬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보면 마치 리본 같기도 한데요. 그쵸? 양쪽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우리 여러분의 삶에 공평해질 무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카드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열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카드는 정말 조금 신기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5코인에도 사실 이 배경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이 배경, 건물. 자, 그리고 이 레노원드, 가든과 크로스, 이 에너지도 교회, 성당, 어떤 그런 암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에 들어왔고요. 또 여러분 이 다가지 있죠? 이 룬의 상징과 암시가 그대로 스며 있는 카드 흐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의 재분배, 여러분 인생 안에서의 어떤 부의 재분배, 평등해질 어느 금전적 성과. 다만 이 두 왕의 동시 등장이 조금 인상 깊습니다. 주인공이 둘로 보여요. 자, 먼저 요약 메시지 전해드리고 나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미리부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본성이자 어쩌면 전명이다. 곧이어 당신은 과거 나를 구한 사람을 구하고 나를 돕던 사람을 돕게 될 것이다. 단 그 중심에 당신이 없다면 지축이 없이 너를 띄고 물 위에 집을 짓듯 성공은 허망하고 불안할 뿐이다. 남을 위하고 공경하려면 스스로 자기를 먼저 구하고 공경하라. 당신이 흔들리면 당신의 세상이 흔들림을 기억하여 지금 당장 당신 자신에게 인색하기를 멈추고 부디 친절하라. 자, 친절하라. 우리 여러분 메시지는 상징과 암시가 명확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그래요. 베풀거나 가지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풍요의 공생과 입장, 처지의 변화가 있다. 다가올 변화에. 자,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마인드셋에 관해서도 강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베푸는 인정이 강조되어 있지만 그 인정과 구제의 대상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타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정과 친절을 지시합니다. 자, 먼저 과거로부터 현재 앞 4장,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가 뒤에 4장인데요. 근데 오늘은 보면 전체적으로 아울러 메시지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시점에 상관없이 연결성이 강합니다. 먼저 좀 가장 현실적인 흐름으로 볼까요? 과거 정부 지원을 받았었다거나 그런 특정한 입장과 처지, 일시적 곤란과 결핍, 어떤 상황 내에서 예외적 수혜를 입었던, 특혜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는데 킹코인과 파이브코인. 그런데 미래로의 흐름에서는 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뒤바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뒤집힐 판세와 롤, 텐코인과 타워. 정말 인생 부의 재분배로 킹코인과 정의 메이저 카드.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기부와 공헌으로 사회적 존경과 찬사를 받는 그런 자리와 입장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지금 메인 카드도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조언 카드까지 지금 6코인 에너지로 들어와서요. 지금 여기 보면 고정관념 깨기 6번 코인 에너지인데, 자, 이거 여기에요. 분명 입장과 처지의 변화. 그 암시는 정확하다 보입니다. 자, 그 흐름에 따라서 첫 카드부터 자세히 보면 킹코인 옆으로 5코인, 재정적 문제와 결핍, 도움을 구하고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죠. 이 에너지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도움이나 특정한 구제의 흐름이 됩니다. 자, 아래 킹컵과 정의 메이저 카드의 조합은 정의 구현과 평등이라는 기준 아래 불특정 다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작 어느 개인에게는 혹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좀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정책, 혹은 4장 모두 아울러 볼 때는 그러한 정책, 그 정책을 기반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도움과 구제의 암시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내가 수혜자였지만 뒤이어 이제 공급자로 변환될 그 흐름에 관한 암시의 메시지로 정확히 정리됩니다. 지금 이 나머지 이 끝에 2장, 특히 이 나머지 카드들은 그냥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메시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어느 입장과 사회적 위치가 내가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프로바이더로 변할 것. 이게 근본적인 어떤 변환의 에너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좀 더 깊이 내면의 흐름으로 추가 메시지를 드릴게요. 왜냐면 레노먼드의 가든과 크로스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여기서의 어떤 내면의 에너지. 자, 사실 이 조합을 제가 아까도 잠깐 처음에 언급했듯이 건물의 상징으로 표현하면 거의 교회고 성당이고 기부 헌금입니다. 실제 우리 여러분이 뭐 현재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느 종교든 내 믿음의 뿌리가 닿아 있는 묵직한 신념의 반석, 그 정신적, 물리적 바탕의 에너지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드는 그렇듯 서로 함께 공공의 목적과 신념을 가진 무리, 유무형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기부, 공헌, 지원하는 봉사단체 등 어느 형태로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대화나 토론의 장, 이야기를 나누는 공적인 공간, 공개된 장소나 모임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는 레노먼드의 마지막 카드인데요. 상징 그대로 종교, 영성과 신앙, 기도, 죄책감,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유, 책임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과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징이 여러 가지지만 근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가든이 이 텐코인 우리 여러분의 집,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보입니다. 지금은 순간. 자, 왜인지는 이후 흐름에서 아마 우리 여러분이 이해를 받아주실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조합에서 여러분의 메시지 흐름에 연관된 이 암시를 보자면 이타주의, 공공의 선, 공의, 대의에 대한 압박과 부담,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 여러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도덕과 양심의 잣대가 날카롭다.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나 개인의 이익과 성장, 이것을 앞세우기보다는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다시 믿음이 강합니다. 이걸 신앙심으로 본다면 정말 엄청난 신앙심이죠. 자, 킹코인이 사업가, 기업가라면 킹컵은 성직자, 청렴한 법조인입니다. 말하자면 킹코인이 수학적 재능이면 킹컵은 예술적 재능입니다. 다시 킹코인이 이해타산과 실리추구, 계산, 개인적인 이익, 이윤에 관한 에너지라면 킹컵은 상대적으로 평등과 균형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공공의 이익, 다수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는 연민과 배려, 공감의 아이콘이죠. 자, 이 두 왕의 애티튜드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바로 이 두 왕이 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크게 볼 때, 여러분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볼 때 그 내용이,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의 내용이 무엇이든 바탕에는 킹코인으로서 킹컵의 덕을 발휘하고 싶은 겁니다. 부자 돼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하고 돕고 싶다. 그렇게 나는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사는 게 내 목표고, 나아가 삶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 인생의 소명이다. 제가 아까 요약해서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본성이자 어쩌면 천명이다. 이런 말도 했었죠. 우리 여러분은 정말 메시지가 너무 정말 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여러분은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소명을 채우실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그냥 여러분 인생에 깃들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이 메시지 자체가.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와 변환의 에너지가 분명히 메시지에 강조되어 있으니까요. 단, 내면에 바로 세워야 할 정의, 재정립, 여러분의 어떤 이타주의, 나를 앞세우지 않는 미덕은 물론 장점이고 사회적으로 높이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나를 넘어서면, 내 인생의 공의를 넘어서면 내 삶이 불공평해진다. 이건 내 삶이 불공평해진다. 억울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킹코인, 내가 먼저 가져야 베풀 수 있는 선제해야 할 개인의 이익과 권리. 뒤에 들어온 카드 볼까요, 여러분? 텐코인. 텐코인과 에이로브스워드 볼게요. 자, 이 정말
3대가 부유할 넉넉한 재산과 풍요, 안락한 가정과 그 가족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묶여 있어도 상관없다. 이 가족의 부와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커요. 물론 안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언젠가도 이런 말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쵸? 일상과 다시 인생에 너무 크고 깊게 박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무언가가 내가 뭔가 그 책임감, 의무감, 막중한 의무감, 압박과 부담으로 느껴질 정도의. 근데 그걸 여러분이 표면의식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의식에 정말 그냥 이게 깔려있는. 자, 아래 타워와 식스 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충, 배반, 주변의 기대나 가까이는 가족의 기대에 벗어나는 선택이나 그들의 믿음에 어긋나는 일이나 결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는 생각이 들면 이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혹은 나의 그런 어떤 가족을 사랑하는 항상 기본, 모토, 바탕으로 두는 그 소신에 어긋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면 아주 작은 행동에도 거의 guilty, 난 죄인이야, 죄책감을 느낀대요. 하지만 여러분, 메시지 엄청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은 그 방향이 정확하고 속도와 상관없이, 제가 아까 시기 상관없다 막 이랬죠. 상관없이 목표에 도달합니다. 다만 여러분 개인의 성취와 목표 자체가 모든 선택과 판단 앞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왜? 가족의 풍요와 안락한 환경, 그들의 행복은 곧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취될, 완전해질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느 영역의 왕이 됐을 때 가정의 풍요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 그런 암시를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조금 진정을 하면서 여러분, 조언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부 의도, 고정관념 깨기.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면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 말도 믿지 말라.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도 믿지 말라. 누군가가 당신을 어떤 종교 단체나 모임에 끌어들이면서 대의 명분을 위해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말도 믿지 말라.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났으며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믿지 말라. 당신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도 믿지 말라. 당신을 향해 강권하는 타인의 모든 믿음을 깨부숴라. 당신에게 들씌워진 선입관념과 제약의 거미줄을 벗겨내기만 한다면, 자신이 꿈을 이룰 자격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이제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가질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믿음의 바탕을 타인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새로이 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조언 메시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부디 우리 여러분께 좋은 영감, 진실한 메시지로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 1부 리딩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2차 추신 메시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2부 메시지 꼭 들어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긴 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그리고 저도 뭔가 증명하고 싶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제가 좀 애착이 느껴지네요. 자, 우리 여러분 2부에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의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